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짜잔! 네, 지난 한 주, 신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신촌에서 세계 규모의 스타트업 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IF 2018이라고 하는 행사고요. 예, 창업계 혁신 문화를 퍼뜨리는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중의 접점을 넓히는 대규모 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IF 2018이라는 전시 행사고요. 신촌의 신촌 로터리 신촌 거리에서 약 450m 거리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시도 하고 일반인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공연,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되게 재밌었고요. 이게 매년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요.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진 보면 무대도 있고요. 그죠?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많은 대학생들, 특히 창업기업들에 전시하다 보니 이제 곧 취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행사였고요. 보시면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컴퓨터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예. 지난 19일 날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주최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세미나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외국사 해외 사업자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 있죠? 바로 구글이죠, 구글. 구글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는 이 구글이 올해 한국에서만 벌어진 매출이 최대 5조라고 합니다, 5조. 네이버보다 많이 벌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해외 사업하는 이 인터넷 사업자는 본사는 한국에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기사만 있는 거고, 본사는 미국에 있다 보니 세금을 한국에 내는 게 아니고 미국에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지만 세금은 한국에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버는 것도 아니고 5조라고 하는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투자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이제 이 세미나에서 이제 발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구글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실제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벌지만 투자 안 하고 있는 거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업자고 인터넷은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접속한다는 것 때문에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세금은 미국에서 낸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요. 외국에 돈을 벌어오겠죠. 그죠?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는 뭐죠?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콘텐츠 수출하고 기술 수출하고 있는 건데 인터넷 기업이 수출 기업이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또 이제 지난 19일 날 같은 날이었죠. 그죠?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이제 개최한 2018년도 활짝 굿 인터넷 클럽 행사라고 하는 행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구글 같은 외국 회사들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국 회사들은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 규제가 너무 많죠. 오히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인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다. 오히려 한국에서도 경쟁이 힘들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업체들이 기술력이 나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규제가 더 역규제가 많다 이런 거죠.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올바른 경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으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뿐만 아니라 외국에 돈을 벌어주는 수출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규제를 좀 더 많이 풀어줘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은요. 예. 저도 집에서 인터넷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고 있지만
요즘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인공지능을 왜 쓸까요? IT 자문기관 가르트너에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 인공지능 AI 인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귀찮아서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이브 타임, 두 번째가 세이브 머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좀 더 정보에 쉽게 접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좀 더 싸게,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제가 키보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 클로바 뭐 좀 해줘 라고 하면 뭐 카카오 프렌즈 뭐 좀 해줘, 구글 뭐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접속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을 쓴다. 뭐 이런 응답을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더 우리 주변에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보다 빠르게 할 수 있거나 돈을 절약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한테 밀려나겠죠. 그죠? 안타까운 미래 현실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국내 포탈 이야기입니다. NHN 엔터라고 하는 NHN의 그 네이버의 계열사죠. 이 NHN 엔터테인먼트는 여행 박사의 지분을 77.6%를 확보했다고 28일 날 밝혔습니다. 지분의 78%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회사에 인수한 겁니다. 네이버가 NHN이 왜 여행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52시간 근무제 같은 걸 도입을 하면서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고 여행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행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NHN이 본 거죠. 그래서 여행 산업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이제 그 NHN 엔터테인먼트는 여행 박사를 이용해서 각종 테마 상품을 접목해서 이용자별 맞춤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여행 시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행을 다녀야겠네요, 그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제가 작년인가 한번 소개했던 회사인데요. 클래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클래식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학교와 선생님들 간의 소셜 커머스를 소셜 플랫폼 커뮤니티죠. 선생님이 글을 남기고 학생이 글을 남기고 하는 이런 소셜 플랫폼이죠. SNS인데 여기에 미슬초라고 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했습니다. 이 미슬초는요.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손정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동생인 손태장 회장이 100% 개인 자본을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에듀테크, 교육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시장성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싱은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직접 투자 받았는데 여기서 투자 41억 원 정도 받으면서 약 66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거죠. 예, 클래식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소개할 때만 해도 이 회사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만든 그 사이트가 66억에 투자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슈퍼 어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 어썸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인데요. 슈퍼 어썸이라는 게임 회사가 네이버 웹툰으로부터 투자받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하는 서비스죠. 예. 네이버 웹툰을 만드는 회사가 게임 개발사에 투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네이버 웹툰에 나오는 인기 웹툰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게 되면 웹툰을 보던 사람들이 쉽게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 IP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과 그 웹툰을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키워보겠다고 해서 네이버가 슈퍼어썸이라고 하는 게임 개발사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요. 예. 카카오 커머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예.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 커머스, 쇼핑에 관련된 사업부만 분산시켜서 카카오 커머스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쇼핑 커머스 사업을 갖다 확대해보고 싶어서 독립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커머스 시장 기대해 볼만 하겠죠? 예. 또 카카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커피빈 같은 데 가보면요.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면 1+1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다니는 곳에 커피빈에 가보면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면 1+1달러 더 준다는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급하게 카카오톡에다가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페이에다가 충전해가지고 커피를 사서 2잔을 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이 카카오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더니 카카오페이 QR 결제, 그 QR코드 이용하는 결제하는 결제 가맹점만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0만 개 넘는 가맹점이 생기다 보니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하게 되면 많은 이벤트 좋겠죠. 이벤트 행사가 더 좋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거래액이 2조입니다. 2조. 약 2조인데 이 거래를 했던 사람 중에 보니까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40대가 그 다음이고 20대와 50대 이렇게 돼서 거의 전 연령대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카오페이를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겠죠.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는 사람들이. 네. 중국에는 밀테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예쁘게 그 리서칭하는 어플 이용하시죠? 아, 이건 그게 아니구나. 아, 그 뷰티 사진 앱이 아니고 뷰티입니다. 뷰티. 뷰티 카테고리 있는 어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뭘까요? 1위는 화해라는 어플입니다. 화해. 화해가 뭐죠? 화장품을 이해하다. 예. 화장품을 비교 분석해주는 어플이잖아요. 그죠? 화장품의 성분을 보여주는 어플이라서 어떤 화장품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성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그런 어플입니다. 예.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죠? 요즘 들어 화장품 살 때 이 화장품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해 어플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어플이 화해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게 1위네요. 그죠? 2위가 뷰티 포인트. 예. 그리고 3위가 글로우픽. 예. 바비톡, 거울, 미미박스. 미미박스는 쇼핑몰이죠. 그죠?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그죠? 화장품 브랜드 만든, 가드아라는 화장품 브랜드 만든. 그리고 카카오 헤어샵도 뷰티 카테고리 들어가는 어플이네요. 그리고 헤어팟, 헤어핏,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뷰티 관련 어플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제가 아는 건 화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은행 어플은 무엇을 쓸까요? 은행.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많이 하시죠? 스마트 뱅킹 어플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쓸까요? 1위가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 뱅킹을 제일 많이 쓰네요. 그죠? 농협 스마트 뱅킹을 제일 많이 쓰고요. 2위가 KB국민은행. 3위가 신한은행, 4위가 제가 주로 쓰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아유한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K뱅크까지. K뱅크도 인터넷 은행이죠. 예.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 어플도 사용하고 있네요.